다 끝났죠. 퇴근이 아니라 퇴사인가요? 마지막 퇴근이자 퇴사죠. 아쉬움,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30년 다닐 줄 알았습니다. 정년까지 갈 줄 알았는데 1년 조금 넘어서 그만두게 됐네요. 30년 계획이 어쩌다 1년 만에 끝난 걸까요? 25에 들어간 대기업. 입사 6개월 만에 영업 실적 1위에 오를 만큼 실력 있는 사원이었습니다. 좀 지금 힘들지만 차차 좋아지겠구나 하면은 회사에 좀 더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가고 승진하고 다른 부서에 가고 더 높은 좀 더 큰 직책을 맡고 근데 더 힘들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회사 앞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 열심히 얻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고향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사실 고향에 오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퇴사를 내내 반대하셨던 아버지입니다. 나만 집에서 나만 백수네. 아빠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는데 나만 백수야. 노스레를 떨어봐도 아버지 표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그저 답답하십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버지? 할 말이 또 있냐? 네 어디가 어디 어려우면 네가 왔겠냐? 건드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해는 가지고 이해한다는 아버지 말씀에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아, 예. 요즘 많이 아빠가 기대를 많이 해보고 계시더만. 그렇죠.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돈이야 내가 많이 갖다 썼지 대학생 나가서. 예상치 못한 아버지 지인과의 만남. 참 불편한 식사입니다. 서울로 대학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제 큰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해보면 형은 월급을 한 4년 가까이 받았잖아. 이렇게 집에 돌아온 건 6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가봤냐? 다 아버지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너 고생하는 걸 알아. 근데 네가 어찌 강하게 나가니까 응? 너는 응? 오다가 다 집어내 버려도 살겠구나 했는데 응?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고 내가 트러블 했던 게 뭐냐면은 왜 응?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내려오냐? 아빠는 그렇잖아요. 응? 좋은 직장 때려치고 응? 그만둔다니까 아빠 그게 저거지. 다른 거 보였냐? 정해진 연차는 1년에 15일이다 하지만은 뭐 1년에 한 3일 가서 뭐 연휴 끼고 한 5일 갔다 오면 그것도 못 갔다 왔고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주말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도 간간히 출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아빠 그 나이 시대 같으면 견뎠을 텐데 못 견디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첫째 시째 논다면 그것만 인정을 했지 그 이해는 몰랐지. 응? 뭐 국경일이고 뭐 이해하고 명절 때 2, 3일 쉬고 그것만 생각했지 뭐 국경일이 뭐 따졌냐? 응? 그리고 그냥 거기서 한두 번 놀으면 거기서 바쁘면 일하라 하면은 일단 하루 더 쳐죽게 하면은 돈만 생각했지. 사실
아버지는 얼마 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뭐 다닌다 그다 그러갈래. 그만뒀다 소리 못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도 다닌다고. 왜 그랬어 왜? 응? 왜 사실대로 말하지? 왜 그걸 뭐 얼마나 내가 뭐 그걸 못 해갔더라. 아니 내가 뭐 어디 어디 사법고시 합격했어 아니 변호사를 아니 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만뒀다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자식이 회사 다니다 그만뒀다 소리 못 해갔더라. 응? 나 거짓말 아니라 응? 친구들 만나 네 아들 어디 있다며 그러길래 응 거기 있어. 응. 그러고는 그냥 그게 마음이 편치 그만뒀다고 하면은 왜 그만뒀냐 소리 들으면은 뭐라고 대표를 내냐 차라리. 내가 왜 그만둔지 얘기 많이 해줬잖아 아빠한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얘기를 못해. 그냥 거기 있다고 하지. 직장을 나오면 미래가 없다는 아버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둘 사이는 너무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1년 남짓. 무엇이 그토록 빨리 퇴사를 결심하게 했을까요? 이제 8시 반까지 출근이라지만 조직의 기강이다, 뭐 분위기다 해가지고 8시 전까지는 착석해서 있어라. 누구 하나 이렇게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고, 출근 시간도 지켜보려는 마음으로 출근은 또 8시 20분 뭐 이렇게 출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팀장님이 저한테 일찍 출근했던 문화나 그런 분위기를 좀 지켜라. 그때 저는 이제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저희 쪽에서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력해보겠습니다는 권위에 대항하는 말처럼 들릴 것 같아요. 최소 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은 일했던 것 같아요. 많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적응하면 차차 좋아질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지. 너무 이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대보다는 좀 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겠다. 어느 정도 그 돈을 일한 만큼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정도 일구고 그 정도의 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그게 힘들잖아요. 월급 받아서 정상적으로 몇십 년을 모아서 집 한 채를 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육아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급 받아서 부자 되기 힘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여유도 없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장 문화를 원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서 연봉은 절반. 제가 일만 제대로 한다면 윗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영향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돈보다는 시간을 선택하겠다는 결심.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생각하는 게 뭐 180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얘기하다 보면 나 물론 뭐 젊은 애니까 차이가 나겠지만은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오. 이 대기업에서 한 400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사면 150만 원 그거 받고 사면 돈을 올려서 받으면 올려서 받아야지, 내려서 받아가면서 직장생활을 그게 편타고 이상하지요.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몇 주째.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가 멀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서운함 반, 서먹함 반입니다. 이제 슬슬 눈치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놀고 있는 아들이 된 것 같아 집에 있는 시간이 편치 않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 성실함이야말로 아버지 세대의 자산이죠. 아버지는 한창 젊은 아들들에게 이런 성실함을 물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만큼은 돌아온다.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한동안 그런 아버지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게 된 아들.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제일 혈기왕성하게 돈을 벌 나이에 있는 사람이 쉬고, 동생은 이제 일단 학생이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아버지는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환갑이신데, 그죠? 60살이신데. 그거는 불편하죠, 솔직히. 아버지의 기대, 아들의 만족. 그렇게 멀어진 채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시간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을까? 일하시는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300m 앞 밥서기 교차로 분기점에서 뭐 해야 돼? 철들고 나서 처음 와본 아버지의 일터입니다. 아버지는 재생 타이어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40년째입니다. 젊은 혈기로 힘 좀 써보는데요. 어우, 빨리 와, 동태형 오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요. 돌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서 한참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되진 못하는군요. 그래도 일이 제일 재밌더라. 이게 재밌다고? 재밌지. 나는 전혀 재미없어. 내가 봐도 이거는 재미없는 일인데, 나한테는. 아니, 그래도 일이 제일 재밌어. 시간 잘 가고 뭐 근심 걱정 없고요. 일로만 전념하니까 그 놀아봐요. 얼마나 지루하지. 아버지가 말하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들만큼은 편한 일을 하기 바랬던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돈 벌기 힘든다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저 나올 때 그렇게 말리셨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죄송하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는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달려가던 청년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높은 연봉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꿈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졌더라도 그때 청년의 마음을 지금의 시대상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은 퇴사를 합니다. 이런 취업난 속의 퇴사라니 알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못 버티는 건 아닐까요? 어떤 조직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죠. 있는 게 뭔가 나아간 게 아니라 뒤로 간 느낌. 여기가 그러니까 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니까 분명.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끈기가 없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기성세대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성장하니까 내가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직급, 직책을 많이 얻게 되고 그 부분에서 나랑 동일시하는 거죠. 기업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있구나.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 갖는 거예요.